한 선생의 말이 떨어진 뒤에도 민주는 움직이지 못했다. 박민준 본부장의 친부는 박태후 회장이 아닙니다. 단희의 손끝이 떨렸다. 진주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준은 그 손길조차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한 선생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거 무슨 개소리야?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 내가 아델 그룹이고 아델 그룹이 이 박태호야. 한 선생은 태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이 아델 그룹이면 그 아델 그룹은 처음부터 남의 피로 세운 겁니다. 태호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입 닫아. 내가 뭔데 내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 집안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희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 못하자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함께 봉투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단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준아. 민준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다. 괜찮습니다, 이모. 열어보세요. 단희가 봉투를 열었다. 오래된 진료 기록, 김명희의 필체가 남은 메모, 그리고 민준의 출생 당시 보호자 서명이 들어있었다. 태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무너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 선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태호를 바라봤다. 알고 있었습니까? 태호는 굳은 얼굴로 민준을 노려봤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뭐가 달라져?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내 이름을 줬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들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럼 저는 평생 회장님의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겁니까? 태호가 손가락질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진 권한. 전부 내가 준 거야. 친부가 누구든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라고. 단희는 민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만든 건 인생이 아니라 감옥이야. 태호는 단희를 노려봤다. 김단희.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단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숨긴 죄가 터진 거야. 진주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보셨듯이 박태후 회장은 김명혜 씨의 죽음뿐만 아니라 박민준 본부장의 출생까지 조작해왔습니다. 아델의 경영권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자신을 향하던 눈빛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었다.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태호가 소리쳤다. 누가 진행해? 내가 아직 회장이야. 민준은 천천히 태호를 바라봤다. 오늘 이후로는 아닐 겁니다. 태호의 턱이 굳었다. 그 시각 유나는 회의실 밖 복도 끝에서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진주가 복도로 나오자 유나는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최유나. 진주의 목소리에 유나가 멈췄다. 진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래전 친구였던 얼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었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제 내 차례야. 유나는 억지로 웃었다. 무슨 소리야? 너 회장님 잡느라 정신없잖아. 나까지 신경 쓸 여유 있어. 진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내 이름을 훔치고 내 인생을 밟고 내 아버지 죽음까지 이용했던 거. 하나씩 다 꺼낼 거야.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증거 있어? 있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증거.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백진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진주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많아질 거야. 날 배신했던 날들을 후회하게 될 거고 내가 잘못한 일들이 널 잡아먹겠다고 달려들 거니까.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결국 민준이 옆에서 울게 될 거야. 진주는 잠시 멈췄다. 그래도 난 내가 아니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진 않아. 진주가 돌아서자 유나는 홀로 남았다. 유나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거칠게 흔들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어떻게 된 회장님? 박현준이라도 붙잡고 꼭 버텨야 돼. 유나는 곧장 현준을 찾아갔다. 현준은 회의실 근처 빈 사무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의 몰락, 민준의 출생 비밀, 클로이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준아. 현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가. 유나는 그의 뒤로 다가섰다. 지금 나가면 너 진짜 끝이야. 현준의 어깨가 굳었다. 끝난 건 아버지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더 기회야. 현준이 천천히 돌아봤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흔들렸어. 친부 문제까지 터졌고 다니와 클로이는 박태호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만 정신없어. 내가 나서면 돼. 현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가 아델의 적자야. 세상이 보기엔 내가 더 안정적인 카드야. 박태호 회장이 물러나도 아델은 박씨 집안 손에 남아야 한다고 밀어붙이면 돼. 현준은 낮게 웃었다. 너 정말 무섭다. 아버지가 무너지자마자 나를 세우자고. 유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살려고 이러는 거 맞아. 근데 너도 살 수 있어. 너는 평생 민준이 그림자였잖아. 지금이 처음으로 민준이를 넘어설 기회야. 현준의 눈이 흔들렸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약한 곳을 찔렀다. 클로이도 알게 될 거야. 결국 아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는 걸. 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태호는 해임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민준 본부장 출생 기록 문제 때문에 이사들 사이에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 사람들은 진실보다 혼란을 더 무서워하지. 그때 문이 열리고 현준이 들어왔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여긴 왜 와? 현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 자리에 저를 밀어주세요. 제가 차기 회장으로 나서겠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현준은 이를 악물었다. 민준 형은 이제 아델을 이끌 수 없습니다. 출생 문제까지 터졌고 다니와 클로이 편에 섰습니다. 이사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물러나는 척하시고 저를 세우세요.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내가 내 입으로 원하는 걸 말하는구나. 현준은 태호를 똑바로 봤다. 저도 더는 뺏기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태호는 현준의 어깨를 잡았다. 좋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태호는 책상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다. 김단희를 무너뜨려. 현준은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단희가 김명희로 살아온 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서, 주주권 행사 기록, 대회 발표 자료가 들어있었다. 현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단희는 피해자가 아니야. 신분을 속이고 아델에 들어온 사기꾼이야. 그 여자가 폭로한 모든 증거를 불법 취득으로 몰고 회사를 흔든 주범으로 만들어. 현준은 잠시 문서를 내려다봤다. 그러면 이모도 다칩니다. 태호의 눈이 싸늘해졌다. 아직도 이모라고 부르냐? 현준은 입을 다물었다. 태호가 가까이 다가왔다. 회장이 되고 싶다며. 그럼 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 내 형은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야. 현준은 문서를 움켜쥐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단희는 민준과 함께 병원 복도에 있었다. 오래전 김명희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곳이었다. 민준은 오래된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단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미안할 일 아닙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민준은 단희를 바라봤다. 그랬어도 저는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단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은 서류를 접었다. 친부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왜 이걸 숨기려 했는지입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게 저였다면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단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킬게.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그때 진주의 전화가 걸려왔다. 단희가 전화를 받자 진주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이모님, 회사 쪽 상황이 이상해요. 태호 회장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모님을 표적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요.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김명희로 살아온 기록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신분 위장,
주주권 행사, 증거 수집까지 전부 불법으로 몰 수 있어요. 민주는 통화 내용을 듣고 표정이 바뀌었다. 이모님,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주야, 자료 정리해. 우리가 먼저 공개하자. 진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네, 이모님. 그러나 진주가 전화를 끊는 순간 사무실 문 밖에서 유나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유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냈다. 현준아, 클로이가 먼저 움직이려 해. 밤이 깊어질 무렵 단이는 아델 본사 비밀 자료실로 향했다. 진주가 보낸 위치였다. 김명의 사건 당시 법무팀 원본 자료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말에 단이는 망설일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다. 현준이었다. 단이는 멈춰섰다. 현준아. 현준은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찾아야 할 자료가 있어. 그 자료로 또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요?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집? 현준아.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 현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들까지 무너뜨려야 합니까? 제 인생까지 같이 찢어야 해요? 단이는 아픈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너까지 태우 편에 서려는 거니? 현준의 눈에 상처가 비쳤다. 저는 늘 남은 자리만 받았어요. 민준 형이 먼저였고 클로이도 민준 형이었고 이제 아들까지 민준 형한테 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민준 형은 박태호 아들도 아니래요. 그럼 저는 뭐였습니까? 단이는 한 걸음 다가섰다. 현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다들 그 말만 해요. 잘못 아니라고. 그런데 늘 제가 이뤄요. 그 순간 뒤쪽에서 보안 직원들이 나타났다. 단이는 현준을 바라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김단희 씨. 신분 위장과 내부 자료 불법 반출 혐의로 보안팀에 인계하겠습니다.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현준아. 현준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이제 제 걸 지켜야 합니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다. 단이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태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멀리서 진주가 달려왔다. 이모님. 현준이 진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진주는 현준 앞에 섰다. 비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현준은 차갑게 말했다. 알아. 늦게라도 내 자리를 찾는 중이야. 진주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 자리가 피 묻은 자리라도? 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태호가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단희, 내가 세상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 이제 세상이 너한테 물을 거야. 남의 이름으로 살면서 훔친 증거가 진실이 될 수 있냐고. 단희는 태호를 노려봤다. 당신은 끝났어. 태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아니, 이제 내가 끝났어. 진주가 단희를 감싸듯 앞에 섰다. 회장님, 이러고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태호는 진주를 내려다봤다. 백진주, 너도 곧 내 아버지 옆으로 가게 될 거야.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민준이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보고 굳어졌다. 아버지. 태호는 민준을 향해 비웃었다. 그 말, 이제 내 입에 어울리지도 않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단희 이모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태호는 현준을 바라봤다. 현준아. 보여줘. 내가 누구 아들인지. 현준은 단희와 민준, 진주를 차례로 바라봤다. 유나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현준은 끝내 고개를 돌렸다. 보안팀. 진행하세요. 단희의 손목에 보안 직원의 손이 닿는 순간 한 선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태호의 미소가 멈췄다. 한 선생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김단희 씨를 잡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태호가 이를 악물었다. 또 뭐야? 한 선생은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박민준 본부장의 친부 기록, 회장님이 숨긴 진짜 이유입니다. 민준은 봉투를 받았다.
단이와 진주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태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민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명희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단이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을 삼켰다. 이 사람은 한 선생이 낮게 말했다. 김명희 씨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박태호 회장이 끝까지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태호가 한 선생을 향해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 입 다물어. 한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한 선생은 민준을 바라봤다. 박민준 본부장님. 친아버지께서 지금 아들 본사로 오고 계십니다.